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는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인 김재규에게 시해된 이른바 12.6 사건, 그러니까 3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생인데 1월 14일 출생이니까 올해는 또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아주 기념할 만한, 기억할 만한 해입니다. 박정희와 연관되어서. 더구나 그 따님 되시는 분이 박정희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기일과 생일에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2대에 걸쳐서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는 북한 간첩손에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의 바로 위의 형 박상희 씨는 1940년 10월 폭동 때 말하자면 우익 경찰손에 죽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사가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입니다. 단면. 박정희 대통령은 62년 동안 살면서 18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이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집권했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순서가 107개 나라 중에서 한 87등 됐습니다. 최하위권이었습니다. 1인당 GDP 81달러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은 세계 13등의 GDP, 그러니까 10대 경제대국이죠. 그리고 무역 규모 세계 6등, 수출만 치면 세계 5등, 그리고 최장수국, 근사한 복지국가, 민주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집권을 했지만은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사실은 박정희 계열이죠. 이 세 사람의 군인 대통령 시절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사 역사상 최고의 발전을 했습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 시절에 한국이 비약적 발전을 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하기는 쉽지만 쿠데타를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나라를 발전시킨 예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박정희가 거의 없는 그 예외적 존재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단 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둔,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한 위대한 국가 경영자였습니다. 이 공업화와 산림녹화를 동시에 이룬 그 유일한 경우입니다. 보통 공업화를 하면 산림녹화가 안 돼요. 동시에 이룬 공업화, 산림녹화, 환경 보전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고속 성장을 하면서도 소득을 농촌과 도시가 균등하게 배분하고 양극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유일한 경우입니다. 대기업도 발전시키면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농민 근로자의 소득도 같이 발전시켰습니다. 세계적 성공 사례가 많지만은 저는 세 개를 듭니다. 중화학공업 건설, 농촌 새마을, 농촌 개혁 운동으로서 가장 성공한 새마을 운동,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의료보험제도 도입. 그런데 그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기념우표를 국가가 발행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책도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변해가지고 이것은 한국인의 수치입니다. 그 국민의 수준을 알려면은 그 국민이 어떤 사람을 기리느냐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정희, 한민족을 굴욕과 가난에서 구출한 박정희를 한국인이 이렇게 저주하고 구박한다면은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없는 위인도 만드는데 있는 위인을 이렇게 깎아내려서 손바닥보다 적은 우표 한 장 못 만들게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헬기 타면서 내려다보면서 아, 한국은 내가 그린 그림과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박정희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우표 발행까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민족, 이런 한국인이 과연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 조직, 국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압니다. 고마움을 압니다. 그리고 공짜를 싫어합니다. 한국은 지금 고마움도 모르고 공짜를 좋아하는 나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생각,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1963년 9월 1일에 나온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입니다.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에서 나왔는데 이때 박정희 국가적인 최고회의 의장은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0월에 이루어지고 16만 표의 차이로 윤보선 후보를 꺾고 민선 대통령이 됩니다. 그 직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박상길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박상길이라는 그 뒤에 수협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수협 회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대필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박상길 씨가 구술을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술을 받아서 쓰고 그 원고를 박정희한테 보여주면은 박정희 의장이 거기에 손을 대고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책이 이겁니다. 이 책입니다. 국가와 혁명과 나. 이 책을 보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의 이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의 숨결. 그분이 꿈꿨던 나라, 어떻게 그런 나라를 만들 거냐 하는 전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피력한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책을 쓴 게 63년인데 이때 꿈꾸었던 대한민국이 이분 통치기간 중에 그 목표 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략이 여기에서 밀고 가려고 한 그 전략 그대로 됐습니다. 놀라운 예언적 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계획을 세우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강을 건너는 장군은 바꾸는 법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시는 5%고 확인이 95%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분은 여기서 자조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조정신. 스스로를 돕지 않는 사람은 하늘도 도울 수 없다. 뭐든지 스스로 뭘 하려고 해야 된다. 스스로 가난을 물리치려고 해야 된다. 자조정신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거냐.
남이 시킨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조정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립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때의 자립경제는 미국 원조를 받지 않는 경제입니다. 박정희 장군이 집권했을 때 한국 예산의 50%가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이 거의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이. 그래서 자립경제, 원조 없는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경제력이 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주국방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3자조, 자조, 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주국방 한 나라만이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자주국방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과 끝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책의 이 서문, 책머리에라고 쓰여진 이 첫 문장을 좋아합니다. 제가 첫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3년 7월 하순, 폭우가 쏟아지는 야반 0시, 그때 나는 서재의 이루에 앉아, 한 구석이라는 뜻이죠. 이루에 앉아 붓을 멈추고 멍하니 비에 젖어가는 밤의 가로를 내다보고 있었다. 문득 저 거리로 뛰어나가 내 재주로 저 비를 막거나 아니면 저 비 때문에 수없이 울고 있을 동포와 더불어 이 밤을 지새워 보고 싶은 격정을 느꼈다. 5천년을 하루같이 시달려온 이 피곤한 민족이 모처럼 일어서려는 비장한 마당에 다시금 하늘은 시련을 내리다니.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이 고비를 싸워 넘어서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도 또한 읽어볼 만합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책으로는 291페이지네요. 마지막 한 페이지. 나의 갈 길. 경상북도 선산군. 이곳이 본인이 태어난 곳이다. 20여 년간의 군대 생활. 그리고 소년 시절에도 본인은 자립에 가까운 생활을 배워왔다.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인의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환경이 본인으로 하여금 깨우쳐 준 바 많았고 결의를 굳게 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같이 가난은 본인의 스승이자 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24시간은 이 스승, 이 은인과 관련 있는 일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다.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인 것이다. 본인의 특권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굴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볼디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래야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이것은 거의 유언과 같습니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래야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이 희망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고향도 같고 육사는 동기고 나이는 7살 차이가 나고 자기 동생처럼 끔찍이 아끼면서 밀어주었던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난 괜찮아 라는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체념한 듯 해탈한 듯한 담담한 표정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식인들은
박정희를 매도하는데 집중했지만 결국은 박정희는 서민들의 인정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식인들이 지하로 들어간 박정희를 매도할 때도 이 서민들이 가슴 속에는 박정희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84년인데 6월인데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당시에 국립묘지 박정희 묘소로 갔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시국 분위기, 민주화의 열기가 대나다하던 그 분위기 속에서 아마 박정희 유경수 묘소는 쓸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농촌에서 올라온 분들이었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탔는데 그 사람들이 참배하는 그 인상을 보니까 이분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게 되었다. 이분 덕분에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랑스럽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감사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박정희 시절의 비화를 캐고 그것을 월간조선에 특종기사로 쓰는 일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박정희 시절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배객들의 얼굴에 그 가슴 속에 살아있는 박정희는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아니고 삼촌 같은, 아버지 같은, 형님 같은 그런 친근한 사람으로 그리고 은인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나도 박정희 시절에 정권에 의해서 신문사에서 한번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다 사감이고 박정희의 어두운 면, 좋은 면을 다 공정하게 한번 취재해서 이 드라마틱한 생을 산 사람의 전모를 한번 글로 써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13권짜리 박정희 전기로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박정희의 꿈을 담은 국가와 혁명과 나, 여기서 이분의 꿈이 아주 소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 본인은 특권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군림사회를 정호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특권계층이라 하면 조선조로 가면은 이게 양반계층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특권계층이 있다면은 선동기자, 정치검사판사, 제왕적 국회의원, 귀족노조가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신종 특권 세력, 신종 양반 세력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의시되는 사람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방골이었습니다. 이분이 방골. 권력을 잡은 다음에도 그런 방골 기질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박정희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대화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복지 국가의 기틀을 놓았지만은 이 특권 계층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식인들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식인의 반발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독재자로 몰리고 역사에서 지워지고 하는 이런 처지에 몰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처럼
이 특권 계층의 보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의 꿈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특권층을 약화시켜서 진정한 평등사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진정한 법치 국가를 만드는 그것은 박정희의 당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600년 동안 조선조 사회에서 굳어진 그런 전통이었으므로 이것을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넘어온 또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26일 탄생 100주년을 맞은 박정희 대통령의 기일을 맞아서 이런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 민족적 행운이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인물을 역사 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한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 국민의 수준은 어떤 인물을 어떻게 기리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인은 박정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